오늘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과제에 대한 풀이를 올렸어요. 그래서 원래 이거를 보고 12시까지 제출하려면 좀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기간을 하루 연장했습니다. 그래갖고 이미 푸신 게 어느 정도는 있을 텐데 그거하고 이제 답을 비교해가지고 어, 틀린 거를 틀린 게 이제 혹시 있으면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제가 좀 의도한 것보다 엄청 어렵게 출제된 게 있는데 요거 그러니까 의도가 이제 원래 얘가 어떤 값으로 판단하는지 이제 확률을 확인을 하는 건데 알려준 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숫자가 나오고 요거로 하면 확률값이 나와요.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검색을 해갖고 원래 찾기를 바래야 되는데 이게 그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미지는 0부터 2호 사이의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표준화가 된 값이 저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학습을 엄청 잘해야지 이게 좀 정확하게 나와요. 확률값이. 그래갖고 요거보다 그냥 그 안 배운 내용이지만 소프트맥스 함수를 이제 직접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을 구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까지 제가 이제 요구를 한 건 아니었고 내다 보니까 그냥 잘못 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푸는 거는 이제 요거니까 요거로 이제 수정을 하셔가지고 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별거 없었던 것 같고 별거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만들고 보니까 데이터 프레임이 너무 안 예쁘게 만들어져갖고 이것도 새로 만들고 싶었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컬럼이 별로 의미 없는 컬럼이 들어가가지고 이것도 제가 뭐 풀이까지는 아니고 아마 검색을 하셨을 텐데 어느 정도 써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요거는 현재 폴더에 있는 뭐 파일이나 그 폴더 같은 거를 이제 출력하는 명령이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점 하나만 있는 거는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하고 점 두 개가 있으면 보통 상위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하는 거하고 요거를 하는 거랑 사실 똑같아요. 그리고 현재 폴더에 있는 파일 출력하는 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 그 슬러시까지 넣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요렇게 써야 되는 건데 얘를 생략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요거를 이제 또 닷을 생략해서 그냥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같은 거고, 혹시 이제 리눅스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쓰실 일이 있으면은 어떤 거는 앞에 꼭 이런 거를 막 붙여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현재 폴더에 있는 어떤 파일이 이제 뭐 실행을 하는 명령어인데 그게 얘가 앞에 생략되지 않아 가지고 얘를 만약에 생략하고 우리 윈도우에서 쓰는 것처럼 파일 이름만 딱 쓰면은 에러가 나고는 해요. 그래갖고 요 개념을 좀 잘 알아두시면은 많이 편리합니다. 나머지는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요것도 똑같아요. 요거를 생략하고 그냥 ASDF만 해도 현재 폴더에 ASDF라는 이제 곳에 들어가가지고 뭐 출력해라 라는 명령이 되는데 진짜 정확하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폴더 안에 ASDF라는 폴더가 또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출력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ASDF에 그 뭔가 이제 파일이나 폴더를 있으면은 원래 이제 요건 이제 삭제를 의미하는 건데 그 삭제가 이제 되려면은 빈 폴더여야지 삭제가 돼요. 그러니까 ASDF는 딱 폴더만 있고 안에 파일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원래는 이게 삭제를 하려면은 ASDF에 들어가고 안에 있는 파일들 하나씩 다 삭제하고 그 안에 또 폴더가 있으면 또 폴더 안에 들어가서 폴더 안에 있는 파일 다 삭제하고 다시 그 폴더도 삭제하고 이런 과정을 원래 다 반복해야지 삭제가 되는데 이게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그 제가 방금 말한 거를 리커시브하게 그냥 다 수행하고 뭐 이제 삭제할 게 있으면 강제로 다 삭제해라 라는 명령이 됩니다. 그래갖고 이건 폴더의 내용 안에 그러니까 ASDF라는 폴더 안에 뭐가 이제 파일이나 폴더 같은 게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전부 이제 몽땅 삭제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쓰면 좋아요. 요거는 많이 쓰죠.
오늘은 그 처음에 들어갈 때 제가 이제 강의 노트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제 헷갈려 하실 것 같은 것들을 정리를 했는데, 이 선택학습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이거를 보시면 좋고, 그냥 나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하면은 그냥 스킵을 하셔도 됩니다. 어,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그 넘파이하고 토치하고 이제 엄청 비슷해가지고, 원래 넘파이에 있는 문법들을 잘 숙지를 하고 있으면은 그냥 MP 대신에 토치로 바꾸면 웬만하면 다 돼요. 근데 이제 그 넘파이 자체를 잘 모르면은 이런 게 좀 의미가 없겠죠. 이런 말 자체가. 왜냐하면 이제 문법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부족하시면은 그냥 넘파이랑 토치랑 비슷하고, 토치를 먼저 배우겠지. 그럼 토치 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넘파이를 쓰실 때 넘파이 어레이 뭐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파이 어레이를 만들 때 약간의 이제 차이점이, 요렇게 그 소수점에 이제 그러니까 좀 소수점 뒤에 자릿수를 많이 해가지고 막 이제 정밀하게 쓰잖아요. 그럼 넘파이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냥 메모리 많이 써가지고 얘는 그냥 잘 저장을 해주는데, 텐서 같은 경우는 여기 그냥 한 네 자리 정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그냥 대충 저장해요. 왜냐하면은 얘는 그 우리 일반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얘는 보통 GPU 메모리에 저장하는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GPU 메모리는 용량도 많이 없고 아깝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조금 저장을 해요. 그래갖고 약간 정밀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 웬만하면 비슷하거든요. 뭐 요렇게 해서 10이라고 써주면은 0부터 9까지 이렇게 어레이가 만들어지는데, MP 대신에 그냥 토치로 바꾸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거 이제 굉장히 비슷하고, 이 함수도 이제 동일하게 동작을 하고요. 대신 이 정밀도는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뭐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게 뭐 얘는 MP하고 랜덤이라는 모듈 안에 랜드 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그 랜덤이라는 모듈이 없고 그냥 랜드 n이라는 함수를 바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한데 웬만하면 비슷합니다. 그리고 사실 요거 때문에 좀 설명을 하고 싶은 건데, 이거가 그 원래는 되게 헷갈려요. 지금 벡터가 랭스 n인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n 곱하기 1, 그러니까 컬럼 벡터가 있고, 1 곱하기 n인 로우 벡터가 있거든요. 이게 원래 엄밀하게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 숫자 0이랑 그러니까 스칼라 0이랑 벡터 0이랑 원래 엄밀하게는 수학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원래 정의를 할 때 뭐 그 영행렬도 다르고, 그쵸? 뭐 이렇게 0이 이렇게 가득 채워진 이런 벡터는 우리가 막 이렇게 약간 굵은 뭐 이런 거로 책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르다는 거는 뭐냐면은, 원래는 이제 이런 그 3 곱하기 1 컬럼 벡터 더하기 뭐 2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원래 연산이 안 돼요. 얘는 3 곱하기 1이고 얘는 그냥 그 디멘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원래 연산이 안 돼.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서 2 이렇게 엄밀하게 써줘야 되는 거지. 수학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직관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연산을 안 시켜주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프로그램에는 이거를 좀 연산을 잘 해줍니다. 이거를 브로드캐스팅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의도한 대로 동작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은 그 예를 들기 전에 얘가 좀 다르다. 그리고 다르다는 걸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길이가 3인 벡터를 이제 선언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면은 쉐입을 찍어보면 그냥 3이라고 나와요. 근데 내가 만약에 3, 그러니까 3 곱하기 1 컬럼 벡터를 이제 선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막 이런 식으로 대괄호를 되게 이상한 방식으로 씁니다. 네, 대괄호를 이렇게 쓰는 방식이 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제가 저번 학기에 막 설명한 게 있더라고요. 한 10분 동안 이걸 설명하고 있던데, 이거를 그냥 참고로 하시면은 대괄호를 왜 이런 식으로 쓰는지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갖고 부족하면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어 그냥 나는 이거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3 곱하기 1 컬럼 벡터가 선언되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하면 상관없어요. 또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여튼 선언을 하면은 3 곱하기 1 컬럼 벡터가 선언이 되고, 이게 이제 보일 때는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컬럼 벡터인 것처럼. 그리고 쉐입을 찍어보면 3,1이 나오죠. 3이 나왔던 아까랑 좀 다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이거 가로를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나는 좀 싫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레이를 만들어요. 그냥 길이가 3인 어레이를 만들고 쉐입을 그냥 3,1로 바꿔주면 됩니다. 강제로. 이렇게 해도 돼요. 똑같아요. 1 곱하기 3도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할 수 있고, 이것도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무튼 이게 엄밀하게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여기에서 제가 A하고 B1이랑 B2, B3를 쭉 선언을 했는데,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2x2 매트릭스처럼 생겼고, 얘는 로우 벡터이고, 요거는 컬럼 벡터이고, 얘는 그냥 길이가 2인 벡터죠. 특이한 거는 B1, B2, B3가 갖고 있는 값은 다 똑같아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5를 갖고 있습니다. 쉐입을 찍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은 연산이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되는데, 그러니까 A 곱하기 B1 같은 경우는 연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A는 지금 쉐입이 2x2고요. 그쵸? 그다음 B1은 쉐입이 1 곱하기 2잖아요. 그러니까 얘에서 이거를 곱하면은 이 디멘전이랑 이 디멘전이 맞지 않았고 연산이 안 되겠죠. 반대로 이제 B1을 앞에 곱하게 되면 이건 연산이 되겠죠. 왜냐하면 B1은 1 곱하기 2고 A는 2 곱하기 2니까 연산을 하면은 이거 날라와서 1 곱하기 2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 연산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B1이 지금 로우 벡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연산이 안 되고, B1은 앞에 붙이면 연산이 돼요. 그렇죠? 만약에 컬럼 벡터라면 반대겠죠. 이 뒤에, 그러니까 B1을 뒤에 붙이는 게 이제 연산이 되고, 앞에 붙이면 디멘전이 안 맞아서 연산이 안 되겠죠. 근데 이게 좀 골치 아픈 게, B3 같은 경우는 컬럼 벡터도 아니고 로우 벡터도 아니고 그냥 길이가 2인 벡터예요. 근데 이건 앞뒤로 붙여도 다 연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뒤에 붙였을 때는 얘를 마치 B3를 컬럼 벡터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연산을 해줘요. 그리고 얘는 앞에 붙이면 얘를 마치 로우 벡터인 것처럼 해석을 해서 연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좀 알아서 잘해줘요. 이런 게 이제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거에서도 나타나는데, 요거는 A는 길이가 3인 그냥 벡터죠. 뭐 굳이 쓰면은 A는 뭐 컬럼도 아니고 로우도 아니고 그냥 길이가 3인 이러한 벡터인데, 이거에서 A 빼기 1을 해주면은 원래는 얘는 그냥 길이가 3인 벡터고 얘는 그냥 스칼라잖아. 그러니까 연산이 안 돼야 돼요. 근데 이거를 얘도 그냥 길이가 3인 벡터인데 1, 1, 1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줘가지고 0, 1, 2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주석을 어떻게 지워? 이 경우에는 1이라는 스칼라를 그냥 랭스 3인 벡터로 우리가 좀 편하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컴퓨터가. 그쵸? 이거를 의미한 거겠거니 하고 그냥 해석을 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B는 얘가 지금 컬럼 벡터로 선언했단 말이야. 컬럼 벡터에서 스칼라를 뺐는데 그냥 컬럼 벡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이라는 거를 3 곱하기 1 컬럼 벡터로 해석을 해준 거지 얘가. 근데 이제 요게 좀 까다로워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자, 어, A는 그냥 길이가 3인 벡터였잖아요. 1, 2, 3이구나. 1, 2, 3. 이렇게 그냥 값이 3개가 저장되어 있는 길이가 3인 벡터였어요. 근데 B는 뭐냐면은, 컬럼 벡터였지. 0, 1, 2. 얘하고 얘는 당연히 계산이 안 돼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건데 해석을 해서 계산을 해주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얘는 이제 랭스 3인 벡터이고 얘는 이제
3 곱하기 컬럼 벡터면은 얘를 로우 벡터나 컬럼 벡터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뭘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야? 우리 상식은 컬럼 벡터로 봐줘야지. 그렇죠? 얘가 뒤에가 컬럼 벡터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상한 거는 A를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B가 0, 1, 2가 아니고 얘도 1, 2, 3이구나. 그렇죠? B도 1, 2, 3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0, 0, 0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 근데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A를 로우 벡터로 해석을 해줍니다. A를 로우 벡터로 해석하면 이제 이렇게 돼요. B는 컬럼 벡터예요.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없고 그냥 명시적으로 컬럼 벡터예요. 그렇죠? A 빼기 B를 하면은 브로드캐스팅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 2, 3 빼기 1, 2, 3 이렇게 되는 건데 디멘전이 안 맞으니까 여기 있는 비어있는 부분이랑 여기 있는 비어있는 부분을 이제 채워주는데 1, 2, 3, 1, 2, 3 이렇게 채워요. 요거 두 개를 빼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아무도 제 생각에는 이런 코드를 의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가급적이면은 뭐 그 랭스가 얼마인 벡터 이런 거를 선언해 갖고 우리가 편하게 쓸 수도 있는데 그거를 좀 명시적으로 디멘전을 잡아주는 게 되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오류도 좀 막을 수 있고 이렇게 알아서 좀 해석을 해주는 게 때로는 편리한데,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올바르게 해석을 했지. 비언을 이제 컬럼 벡터처럼 해석을 하고 여기는 이제 비언을 로우 벡터처럼 해석해 갖고 결과가 잘 나오는데 이게 좀 이상해질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뭐 몇 곱하기 몇 곱하기 이렇게 그 디멘전을 딱딱 명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 설명하고 있네 이거. 요것도 기본적으로 텐서가 좀 쪼잔하다 그랬잖아요. 소수점을 저장하는 방식이 있어갖고 그래갖고 텐서를 그냥 이렇게 만들면은 데이터 타입 플롯 32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플롯 32라는 거의 뜻은 그 플롯 64보다 메모리를 좀 더 적게 쓴다는 뜻이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요 플롯 데이터 타입 플롯 30이면은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 내용이 아니구나. 아니다. 요거를 바로 설명할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저번 시간에 수업한 내용을 조금 이제 좀 복습을 할 건데 그 저번 시간에 x하고 y를 주고 그것들이 이제 어떠한 선 위에 이렇게 에러를 갖고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러한 모양일 때 우리가 언더라인 펑션인 직선을 이제 잘 추론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래갖고 그게 이제 파이토치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내가 뭐 포문을 돌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럼 여기에는 이제 x가 있고 여기는 y가 있는데 dfx하고 df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고 이게 우리가 간축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자고 했죠. 이게 저번 시간에 열심히 실습을 한 예제인데요. 이 예제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거예요. 근데 저번에는 X를 내가 그냥 토치해서 바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데이터 프레임으로 제가 저장을 한 다음에 깃허브에 올려놨으니까 이 dfx라는 애를 토치로 바꿔야 되거든요.
텐서로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줘요. 그러면은 잘 저장이 되어 있는데 데이터 타입이 토치하고 점 찍고 플롯 64라고 되어 있죠. 플롯 64는 좀 더 이 숫자를 정밀하게 저장을 하기 위해서 지정된 데이터 타입이고, 원래는 요거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토치 텐서 그냥 뭐 1, 2, 3.14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면은 이렇게 숫자만 보이고 뭐 뒤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원래 이런 게 없었는데 이게 좀 거슬린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데이터 타입이 플러스 30이면은 뒤에 아무것도 안 붙고, 이렇게 내가 지정을 해주면은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은 좀 더 이제 그 정밀한 저장이 가능한 다른 형태가 되면서 요거를 내가 언더바 TSR로 받고 TSR에 이제 데이터 타입을 찍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디폴트로는 얘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메모리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저장해주면 데이터 타입이 플러스 32로 바뀌게 되고, 얘를 찍었을 때 우리가 실습을 했던 그 모양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넣기가 귀찮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보통 잘 쓰는 기능들은 얘네들이 메소드로 구현한 형태가 많은데 이렇게 해줘도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지금 위에 있는 요 코드하고 이 코드하고 똑같은 코드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내가 X라고 잡을 건데, X는 지금 길이가 100인 벡터이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디멘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얘 쉐입을 이런 식으로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이제 스몰 x라는 게 우리 그 회귀분석 공식에서 쓸 때 y가 이제 n 곱하기 1 컬럼 벡터이고 x도 이제 n 곱하기 1 컬럼 벡터이고, 만약에 라지 x 같은 경우는 n 곱하기 2 매트릭스이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으니까 요거를 그냥 애매하게 랭스 백인 벡터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보다 100 곱하기 1 컬럼 벡터인 거를 좀 더 명시적으로 보이기 위해 얘를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럼 벡터인 것처럼. 그래서 요거를 x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럼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y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라지 x를 만들어야 되는데 라지 x는 왼쪽에 그냥 1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x1부터 x100까지 이런 값이 있었으니까 1이 쭉 포함된 그 컬럼 벡터를 만들고 싶어요.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했었지. 이렇게 하면은 1이 쭉 포함된 이렇게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요거를 이렇게 텐서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1이 쭉 포함된 컬럼 벡터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1이 가득 차 있는 어떠한 그 어레이를 만들고 이게 차원이 그냥 100의 1이다 이렇게 그냥 전달을 해주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언더바 1이랑 스몰 x랑 붙여갖고 라지 x를 만들면 되죠.
이렇게 옆에 붙이고 이러면 이게 스몰 x하고 1이랑 지금 위아래로 이렇게 붙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x가 쭉 들어가 있고 그 밑에 1이 쭉 들어가 있고,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니까 축을 이렇게 바꿔주면은 되겠죠. 아니지,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해야지. 1을 왼쪽에 써야 되죠. 요게 라지 x가 됩니다. 여기까지 세팅을 하면은 저번이랑 똑같나?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아무 직선이나 그냥 그어보는 거죠. 최초의 직선을 그으려면은 W0랑 W 해시라는 거를 정의를 했어야 됐는데, 그거를 그냥 벡터의 형태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치 제가 이제 숫자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초기 값을 뭘로 했는지 컨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마이너스 5랑 10이라는 값을 줬고, 여기 써놨네. 수업한 게 있구나. 처음에 이제 마이너스 5랑 10이라는 값을 줬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5.0, 10.0 이렇게 길이가 그냥 2인 벡터를 만들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죠. 자, 요러면 이제 2 곱하기 1이 만들어지고 W0 해시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W1이 10이 들어가게 되는데, 요렇게 하면은 나중에 미분 꼬리표가 없어갖고 미분이 안 되니까 여기에서 미분 꼬리표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수.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꼬리표를 붙인 다음에 제가 리쉐입이라는 메소드로 써가지고 이게 그 랭스 2인 벡터하고 요거하고 그 그레드 트루 값이 조금 이제 다르게 표현돼 갖고 그냥 이렇게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던 대로. 자, 이 상태에서 x w 햇을 계산을 하면은 뭐 어떠한 이제 요런 값들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원래 관찰한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는데, 최초의 직선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안 그려질 테니까 꼬리표를 떼고 이런 식으로 그려야 했었죠. 자, 이게 최초의 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좀 느린 것 같아. 반복을 했었죠. 처음에 y 해시라는 거를 구해야 되는데 y 햇은 x가 들어가고 w 햇이랑 이게 두 개를 이제 매트릭스 곱하면은 y 해시라는 게 됐어요. 그 다음에 로스를 계산을 했었습니다.
일단 그 저번에 이제 했던 거 중에 제일 기억나는 건 사실 뭐냐면은 미분을 하고 막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뭘 미분했냐면은 로스를 미분했지. 근데 로스를 계산하려면은 로스를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로스는 y하고 y 해시 얼마나 비슷한 정도로 매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하고 y 해시 얼마나 비슷한 거를 매조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죠. 이거를 제곱한 다음에 토치성 이렇게 했었지. 그렇죠? 근데 이제 y햇이라는 거를 정의하려면은 요게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당연히 미분을 하고 미분을 하면은 그 w 햇에 이제 그 이러한 값에 미분한 개수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앞에 빼기를 붙이고 그쵸? 그 다음에 알파를 곱한 다음에 학습률이 그때 1000분의 1이었죠. 1000분의 1을 붙여주고 이거를 업데이트 했죠. 그러니까 이 값을 업데이트 할 건데 원래 값에다가 1000분의 1을 곱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미분한 개수값을 곱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는 이제 그레디언트 값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좀 청소를 해줘가지고 그 뒤에 그레디언트가 올바르게 계산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했었죠. 이렇게 수행을 하고 나면은 이 직선이 이 주황색 선이 여기 파란색 점들에 좀 더 붙어 있게 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해 가지고 제가 이거를 좀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제 스텝 1이 y 햇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두 번째는 로스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분을 해요. 얘는 업데이트라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정리를 계속 할 거예요. 지금은 이게 막 갑자기 너무 좀 툭 와닿아가지고 아무 느낌이 없을 텐데 이게 진짜 지겹도록 반복이 됩니다. 계속 학습을 할 때 이 프로세스가 계속 지겹도록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절로 아마 외워지실 거예요. 우리가 그 패스트 AI에서 쓸 때는 그것도 스텝이 공교롭게 4단계였는데 처음 스텝이 DLS를 만들고 두 번째 스텝이 러너 오브젝트를 만들고 세 번째 스텝이 러너 오브젝트를 학습을 시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스텝이 학습된 것 같고 뭐 예측도 해보고 뭐 다 해봤지. 근데 이제 그 세 번째 스텝에서 학습이 되는 과정이 약간 미스테리였는데 그 학습이 되는 과정을 다시 분류하면 또 이렇게 네 개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학습은 항상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y에서 일단 계산하고 로스를 계산하고 로스를 미분하고 그걸 업데이트하고 요거를 계속 반복하면 돼요. 자, 이 버전이 있고 이거 원래는 요건 거 알죠? 스펠링. 요 버전이 있고 또 이제 다른 버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아무 내용도 없는데 조금 그래도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 똑같이 선언을 해요.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선언을 해줍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그럼 이제 학습이 안 된 상태로 이상한 최초의 익선을 내가 나름대로 그어놨겠지.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다 똑같이 하고 얘가 지금 데이터가 100개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 더한 다음에 100으로 나눠요.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구했던 로스에 100이 나눠진 형태가 되겠지? 그럼 이제 미분을 하면은 앞에 상수 있는 건 그대로 되니까 결국에는 요 코드하고 똑같이 되죠. 왜냐하면 이 로스에는 기존에 있던 로스보다 이미 100분의 1이 앞에서 곱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10분의 1만 곱하면 되겠지. 이 코드랑 똑같죠.
근데 다시 보니까 이 코드는 이 코드랑 똑같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도 당연히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쵸? 학습이 잘 되죠. 자, 손실함수를 잔차들을, 아니, 그러니까 그 yi랑 yi 햇을 뺀 다음에 다 제곱해가지고 더한 거를 우리가 손실이라고 정의를 했었는데, 이거를 더하지 않고 그냥 평균을 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제 상수터만 있으니까. 그래갖고 두 개가 그냥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보통은 이렇게 평균을 내는 거를 더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론적인 거를 뭔가 우리가 수식적으로 풀 때는 그냥 이 100분의 1, 그러니까 n분의 1로 나누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쓰기가 귀찮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서메이션 형태로 많이 루스를 정의하는데, 코딩을 할 때는 민 형태로 정의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민 형태로 이제 정의를 하면은 로스를 MSE로 정의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민 스퀘어 에러의 납자인데 요 MSE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민으로 하면은 뭐가 좋냐면은 코딩을 할 때 왜 좋냐? 이게 지금 데이터가 100개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학습률이 1000분의 1로 잡았잖아. 근데 내가 이거 똑같은 세팅에서 데이터를 100개가 아니고 1000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10개로 늘어났어. 그럼 이거는 그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공을 하나 더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데이터에 대한 숫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가 학습을 하는 그 학습률이라는 개념도 여기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데이터 샘플 사이즈가 달라질 때마다 이거를 되게 미세하게 막 자꾸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되게 귀찮단 말이지. 근데 이거를 민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 사이즈가 늘어나도 내가 계속 10분의 1로 설정하면은 그 10분의 1로 설정한 그 느낌 그대로 계속 데이터 사이즈에 상관없이 그 스텝 사이즈만큼 학습이 돼요. 그래갖고 좀 편합니다. 그래서 요 버전으로 할게요. 음, 그게 이 내용인데 제가 여기는 좀 정리를 해가지고 잠깐만. 그러니까 로스를 정의할 때 sum of square로 정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mean squared error로 정의를 할 수도 있는데 이 mean squared error를 MSE라는 약자로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기억을 하세요. 얘도 사실 약자가 있어요. SSE라고 약자가 있는데 이거는 그 통계학에서 많이 쓰니까 요거는 그냥 못했고 mean square error를 기억합시다. 아, 이거 드래프트 했으니까 너무 말린다. 헷갈려. 근데 이래가지고 이 드래프트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거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어,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 합시다.